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력공학 빈출 유형을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환들 없으신 분 계세요? 교환? 네, 없으시면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드리니까 챙겨 들어오시고, 다운 받으실 분들은 다운들 받으시고요. 지금 드린 거 보시면 빈출 유형 베스트 24입니다. 베스트 24. 우리 전력공학이 어차피 20문제 나오는데 20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뽑아서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좀 외울 것들 좀 외워 드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력공학 하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내용이 워낙 많은데 이걸 요약해서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전기를 만들어서 승합을 해서 보내서 나눠주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개념을 잡아본다 그러면 발전이 먼저겠죠. 발전. 전기를 만들어야 돼. 발전한 다음에 이 녀석을 뭘 해야 되고? 승합을 하는 거예요. 승합. 승합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변전이 되는 거죠. 변전. 전기를 변환한다. 그리고 이 녀석을 가지고 높여서 보내는 거죠. 송전. 그러면 송전을 하면서 이걸 다시 배전으로 오는 거고, 배전. 그러면 송전, 배전 이렇게 넘어오면서 중간에도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변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발전할 때 11kg를 만들어요. 11kg 또는 22kg. 근데 우리 송전할 때는 얼마를 송전한다고 얘기해요? 송전한다라고 하면 154, 345, 765로 송전하죠. 그러면 중간에서 당연히 뭐가 일어나야 돼요? 승합을 해야 되겠죠. 변전. 그래서 발전한 걸 변전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인 다음에 이 녀석을 66이나 22.9로 다운을 시키겠죠. 66이나 22.9. 그러면 이 중간에서도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요? 변전이 내겠죠. 변전. 근데 얘는 승합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강합이라고 하는 거죠. 낮춰주는 거. 그리고 넘어와서 22,900을 수전 받아서 전기를 사용하기로 돼 있죠. 수전. 그래서 발전, 변전, 송전, 배전, 수전 요런 순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수용가가 있는 거고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대충 줄여서 발송배전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발송배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력공학으로 뭉탱이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력공학도 사실은 송배전공학 따로 있고 발전공학 따로 있고 변전공학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될 때가 주로 우리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여기서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필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로 여기서 17개, 18개가 나오고 발전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발전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디에 나오냐면 실기에 나와요. 2차. 필기보다는 실기에 이 녀석이 나오죠. 실기에. 그러면 송전, 배전은 필기 플러스 실기 다 나옵니다.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필기, 실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송배전에다 해야 되겠죠. 문제도 필기에서 17, 18문제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니까. 근데 수전은 어차피 2차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2차에서 나오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지금은 필기를 해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베스트 1이 나와 있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산정한다. 첫 번째 이거 지우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전선의 굵기 선정 앞쪽으로 가서 해볼까요? 우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려면 무슨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전선의 굵기 하면 켈빈의 법칙이죠. 켈빈의 법칙. 그러면 켈빈의 법칙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전선의 굵기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허용전류죠. 첫 번째가 전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선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기 흘려보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전기. 그러면 전기는 많이 흐를수록 좋아요? 적게 흐를수록 좋아요? 아무래도 많이 흐를수록 좋겠죠. 그러면 굵은 전선이 된다는 건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얘기겠죠. 허용 전류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 주로 우리는 전선을 송전에다 씁니다. 송전용이고, 송전은 대부분 전선들을 어떻게 해요? 공중에다 매달아 놓죠. 철탑을 이용해서 전선을 매달아 놓으니까 바람이 불거나 진동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전선이 뭐 할 수 있으므로 끊어질 수 있으니까 기계적 강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전압 강화. 네 번째, 전력 손실. 이런 걸 따져주는 거죠. 이런 게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따진다고 하면 허용 전류는 커야 되고, 기계적 강도는 높아야 되고, 전압가는 작고 전력 손실이 작을 것, 이렇게 나오겠죠. 전압가가 작을 것,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가 되는 거죠. 굵은 전선. 그리고 우리 또 이런 것도 하나 따질 수 있죠. 이렇게 따질 때 여기 전압이에요. 여기 건설비. 애자는 전압이 높아질수록 애자의 사용 개수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근데 낮은 전압에서 많아져요? 높은 전압에서 많아져요? 아무래도 높은 전압에서 많아지죠. 그럼 애자의 비용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애자의 그래프를 그린다. 애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애자의 건설비는 앞에보다는 뒤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뒤로. 그다음 전선의 굵기는 전압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 전선 굵기. 대부분 이러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내려갑니다. 요렇게 내려가요. 이게 전선이에요. 전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점은 두 점이 만나는 점인 요 점이 가장 좋겠죠. 요 점이 가장 좋은 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해 주는 게 켈빈의 법칙이 되는 거죠. 켈빈.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공식을 하나 따져보죠. 앞에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전압 강화 E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이런 공식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공식 많이 쓰입니다. 이거 꼭 좀 외워 놓으시고, 이때 리액턴스가 무시가 된다 라고 하면 전압가는 IR이다 라고도 써요, 못 써요? 쓸 수 있죠? 그러면 또 R 대신에 I의 로우 A분의 L이다 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전선의 단면적은
2분의 I 로우 L이다 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러면 굵기하고 전압과는 무슨 관계지 좋은 거예요? 반비례 관계잖아요. 반비례. 그러면 굵은 전선이 되려면 얘가 가늘어져야 되겠죠. 작아져야 되겠지. 얘가 작아야 얘가 커지니까. 그럼 전압과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전압과는 작을수록. 그 다음 전력 손실 PL은 I제곱 R이라고 쓰게 돼 있죠. 손실은 I제곱 R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상에서 P를 구한다 라고 하면 P는 VI 코사인 세타예요. VI 코사인 세타. 그럼 I 대신에 쓴다면 I가 뭐가 되겠어요?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A에 P제곱에 로우에 L이다 라고도 써요. 못 써요? R 대신에 로우 A분의 1 쓴 거죠. 저항 R은 로우 A분의 L입니다. 기본 공식이고, 따라서 단면적 A는 뭐가 되겠어요? 단면적 A는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전력 손실 PL에 P제곱에 로우에 L이다 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손실과 면적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그 다음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의 면적이 커져요, 작아져요? 전압이 높아지면 면적은 작아지죠. 그럼 우리는 뭘 비교하려면 다른 조건들은 똑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일정하다라고만 했을 때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전압이 높아지면 면적은 굵어진다, 가늘어진다? 가늘어지겠죠. 가늘어지면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죠. 그럼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죠. 반비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반비례니까.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이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그렇죠. 전압이 높으면 굵은 전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다른 조건들도 같이 변했을 때고, 얘는 지금 다른 조건들은 무슨 상태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같은 전력을 같은 길이에 같은 역률로 같은 손실로 송전하는데 전압만 높여본 거야. 전압만 높아지면 면적은 줄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줄게 돼 있더라. 그럼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당연히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면적을 구할 때 면적하고 전압, 면적과 전압 강화, 면적과 손실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큰 게 좋은 거고 기계적 강도도 높아야 되는 거고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은 작아야 된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작아야 된다. 이 녀석의 특징. 그럼 이제 보통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런 것들 3개 빼고 나머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나머지 하나. 그래서 맨 아래에도 문제가 남아 있죠.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거. 전선의 굵기에서 고려사항은 뭐뭐 있다고요?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 전력 손실. 아닌 건 절연저항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2번.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디냐? 켈빈은 뭐 할 때 쓴다 그랬죠?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그랬죠. 굵기. 근데 여기에서 가끔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켈빈하고 헷갈리는 게 뭐예요? 공부들 안 하시니까 뭔지도 모르시죠. 스틸식이 뭐 할 때 쓰는 거죠? 스틸.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스틸식이라고 쓰면 경제적인 송전전압이죠. 경제적인 송전전압의 산정이 스틸식이 됩니다. 그래서 스틸식은 E0로서 5.5 루트에 0.6L 플러스 100분의 P 라고 쓰게 돼 있죠. 100분의 P. 요 놈이 특징. 그래서 스틸은 전압이고 켈빈은 굵기입니다. 두 가지 좀 구별해서 잘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베스트 2. 전선의 2도 구하는 공식. 2도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2도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죠. 2도 구하는 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나중에 필기뿐만이 아니고 실기에도 나오는 거고 계산 문제로도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전선의 2도더라. 2도 구할 때 우리 공식 3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3개. 첫 번째 2도 구하더라. 2도 D는 누구분의 누구? 8T분의 WS의 제곱이더라 라고 쓰면서 메다라고 쓰는 거고, 두 번째 전선의 가설 길이는 L이라고 쓰는데 L은 얼마? S 플러스 3S분의 8 D의 제곱이더라 라고 쓸 수 있죠. 가설 길이. 세 번째 전선의 평균 높이는 얼마? 전선의 평균 높이 스몰 h는 라지 h 마이너스 3분의 2d더라 라고 쓰게 돼 있죠. 3분의 2d. 이때 w는 뭐가 되고 전선의 중량 웨이트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퍼 메타. 그 다음에 s는 경관, t는 수평장력이죠. 수평장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수평장력은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수평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력이죠. 안전율분의 인장력이라고 쓰게 돼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인장력이라는 게 뭐예요? 양쪽으로 당겨지는 힘. 수평장력은 한쪽으로 당겨지는 힘. 보통 한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크겠어요? 양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크겠어요? 양쪽으로 당겨지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안전율과 수평장력의 관계가 인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이 더 크더라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장력이 더 크더라 라는 게 특징. 이때 2도가 클 때와 2도가 작을 때 문제점을 한번 따져보죠. 2도가 너무 크면 무슨 문제점이 생겨요? 지지물이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많이 쳐져 있으니까 지지물이 올라가야 되겠죠. 지지물이 높아진다. 전선이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진동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많이 쳐져 있으니까 전선이 진동이 커지는 거예요. 전선의 진동이 증가. 뭐 또는 진동이 커진다라고 쓰면 되고, 2도가 너무 작으면 어때요? 잘못하면 단선의 위험이 있죠. 너무 팽팽하니까 단선의 위험. 그럼 또 전선이 안 끊어지면 반대로 지지물이 전복될 위험이 많죠. 지지물이 쓰러질 일이 많아지더라 라는 게 특징. 그러면서 수평장력이 커져야 작아져요? 2도가 작다라는 건 수평장력이 크다는 얘기죠. 당겨지는 힘이 크더라. 수평장력이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도가 너무 커도 안 되고 2도가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계산값으로 구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2도 구하는 공식은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셔서 베스트 3가 나왔습니다. 3장 다도체에서 인덕턴스 및 정전 용량 계산. 우리 여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세 번째에서 선로정수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 선로정수만 나오면 공식이 복잡하니까 자꾸 외우지 않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로정수는 뭐뭐뭐가 있죠? R, L, C, G. 근데 이 중에서 누가 필요 없어요? G가 필요 없죠? G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 뭐 하셔도 돼? 무시해도 되죠? G는 선로정수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로정수 맞죠? 단지 뭐일 뿐이에요? 무시할 뿐이죠. 너무 작아서 있으나 마나 무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이더라. 저항을 R로 쓰면서 단위는 옴이라고 쓰게 돼 있죠. 옴. 그럼 저항은 정수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우 A분의 L이다라고 쓸 수 있죠. 로우는 뭐가 되고? 고유저항. 그 다음에 A는 단면적, L은 길이. 근데 고유저항 대신에 우리 뭘 써도 돼요? 도전율을 써도 되죠. 도전율은 K로 써서 K분의 1에 A분의 L이더라 라고도 쓸 수 있죠. 근데 K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그마죠. 시그마. 네, 시그마. 도전율로 쓰는 건 시그마로도 쓸 수 있더라 라는 게 특징. 두 번째 인덕턴스더라. 인덕턴스는 L이죠. L. L로서 단위는 헨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셔야 돼. 사실은 궁금한 점이 뭐가 생겨야죠? 저항은 레지스터로서 R이죠. 그러면 코일은 인덕턴스면 I라고 써야 되잖아요. 앞자를 따다 쓴다 그러면 R은 레지스터의 맨 앞자인 R을 따다 쓴 거고, L은 인덕턴스니까 I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I가 아니고 L을 써요? 그죠? 전기에서는 I가 고유대명사예요. 누구 거에 대한 고유대명사? 전류에 대한 고유대명사.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I라고 안 쓰고 L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인덕턴스 L은 얼마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T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전 용량이더라. 정전 용량이라고 하면 커패시턴스죠. 커패시터로서 C라고 쓰죠. 커패시터. 단위는 페럿이고. 그러면 정전 용량 C는 뭐라고 쓰게 되어 있고요? 로그 10 R분의 D에 0.4605
02413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선로정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선당의 값이죠. 한 선당의 값이니까 결국 선로정수는 단상이 크겠어요? 삼상이 크겠어요? 단상, 삼상 똑같습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선당 거라고.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선씩 값으로 따지니까 단상도 한 선이고 삼상도 한 선값만 따지니까 결국 둘이 똑같은 표현이야.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는 뿐이에요? 단도체죠. 단도체로 씁니다. 단도체. 단도체가 뭐예요? 한 선을 하나로 보내는 걸 단도체라고 하죠. 한 가닥을 한 가닥으로 보내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여러 개로 쪼개서 보낼 수 있죠. 쪼개 보내는 걸 뭐라고 부르고? 복도체. 쪼개서 보내는 걸 복도체 방식이라고 씁니다. 그럼 ln과 cn으로 나눠지는데 ln은 n분의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10 R2분의 D 라고 쓸 수 있죠. R2분의 D 미리엔니 퍼 킬로미터. CN은 로그 10 R2분의 D에 0.02413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가 되더라 라고 쓰게 돼 있죠. 이때 가공, 지중, 복도체 세 개를 좀 구별해서 가공이면 D가 커지고 지중이면 D가 작아지고 복도체이면 등가 반지름이 커지죠. 이때 L과 C를 비교하는 거죠. L과 C. 가공이면 L은 증가 감소. 가공이면 L은 증가입니다. 증가. C는 감소. 왜냐? 여기 보시면 D가 커지면 L하고 C는 어떻게 되겠어요? L은 증가, C는 감소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D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땅에다 묻으면 D가 작아져요. D가 내려가면 L하고 C는 어떻게 되겠어요? L은 감소, C는 증가. 근데 복도체를 쓰면 R2 등가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야. 요 녀석이. 그럼 요 녀석이 증가하면 L에는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 C 값은 증가하죠. 그러면 같은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L 감소 C 증가가 똑같죠. 지증과 복도체는 같이 L 감소 C 증가를 하더라 라고 쓸 수 있겠죠. 뜻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땅에 묻는 거나 땅에 안 묻어도 복도체로 쓰는 거나 같은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L 감소 C 증가. 그러면 복도체를 쓰면 특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복도체의 특징 L 감소 C 증가 P가 증가하죠. L 감소 C 증가 P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하죠. 코로나 임계전압 상승. 그러면 코로나가 잘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얘는 L감소 C 증가로서 P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장점이에요. 단점으로 페란트 현상이 발생하죠. 페란트 현상 발생. 페란트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C 증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페란트를 잡기 위해서는 C를 때려잡으려고 L을 증가시키죠. 블로리액터. 그 다음에 소도체 간에 무슨 역이 발생해요? 소도체 간에 흡입력이 발생하죠. 소도체 간에 흡입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같은 방향. 하나를 두 개로 쪼개면 두 개가 같은 전류로 가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무슨 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흡입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간에다 뭘 꼭 껴줘야 돼요? 스페이서를 껴줘야죠. 스페이서. 스페이서는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도체죠. 전기 통로도 상관없어요. 왜? 한 전류를 두 개로 쪼개놨으니까 전기 통해도 상관없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러붙으면 쇼트가 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격을 유지시켜주면서 가는 게 스페이서가 되는 거죠. 스페이서. 그러면서 네 번째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베스트. 네 번째 베스트 봤더니 코로나 발생이란 말 나왔네. 코로나.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코로나. 근데 전력에서 말하는 코로나가 뭐예요? 전력에서 말하는 코로나. 그죠? 전선에 전압이 높아져. 전선 주위에 공기의 절연이 국부적으로 파괴되어 낮은 소리와 빛을 내는 현상. 여러분들 혹시 비 오는 날 철탑 주변에 가보신 분? 비 오고 막 번개칠인데 철탑 주변에 당연히 안 가보셨겠죠. 비 오는데. 근데 실제로 비 올 때 철탑 주변에 가잖아요. 전선 주변에서 지지직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오로라처럼 푸른색 빛이 돌아. 근데 철탑에 있는 전선은 나전선이에요? 피복이 있는 절연전선이에요? 피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피복이 없는 나전선입니다. 나전선이니까 절연이 깨지기 쉬운 거야. 근데 나전선이라면 절연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연이 돼 있긴 합니다. 약해요. 여러분들 쉽게 코일 있죠, 코일. 코일도 절연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습니다. 에나멜로 코팅으로 돼 있어요, 코팅. 그래서 코일을 막 감아도 지들끼리 전기 안 통해. 근데 이제 어디가 찍힌다든지 아니면 열을 가해서 에나멜 코팅을 벗기면 그때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도 절연은 돼 있는 거야. 근데 송전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전선이라서 무조건 절연이 안 돼 있다, 이게 아니에요. 절연이 돼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약하죠. 엄청나게 약한데 거기에 전압이 높아져 버리니까 절연이 깨지면서 소리와
빛이 나는 현상이죠. 소리와 빛이. 근데 AC는 21.1kg에서 깨지게 돼 있어요. 21.1kg 퍼센트고 DC는 30. 근데 얘네들 둘 다 무슨 값 표현이고 시력값 표현이에요. 시력값. 직류는 보통 우리가 무슨 값으로 쓰게 돼 있어요? 실제 쓰는 값, 시력값. 교류는 무슨 값으로 표현하고? 최대값. 교류는 최대값, 직류는 시력값. 그럼 얘도 시력값이란 말입니다. 이걸 만약에 교류를 최대값으로 바꾸면 얼마? 루트 2배를 곱해야죠. 시력값과 최대값에는 루트 2배 차이예요. 그러면 21.1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29.8 땡땡땡 나와. 그래서 30에 가까워요. 그럼 둘 다 똑같이 30에서 깨진다는 얘기예요. 둘 다 30. 근데 이 전압이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이 전압이 높을수록 좋죠. 왜 높을수록 좋아요? 여기가 절연이 파괴되는 극한점이니까 극한이 올라갈수록 절연이 잘 안 깨진다는 얘기겠죠. 높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이때 코로나 임계전압 E0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10 R분의 D 또는 스몰 D분의 라지 ED 라고 쓰는 거죠. 이때 M0는 뭐가 되는 거고? 전선 표면 계수. 전선의 표면 계수라는 게 뭐예요? 새 거냐 한 거냐, 깨끗하냐 울퉁불퉁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M1은 날씨 계수. 날씨 계수라는 건 맑으냐 흐리냐. 맑으면 1, 흐리면 값이 떨어져요. 맑으면 1, 흐리면 떨어지고.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상대 공기 밀도. 상대 공기 밀도로서 273 플러스 T 0.386 B 라고 쓰는 거고, 여기서 T는 온도, B는 기압. 기압은 표고가 높을수록 높아져요, 낮을수록 높아져요? 기압은 낮을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산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 밀도는 내려가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내려가면 요것도 내려가겠죠. 근데 공기 밀도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겠죠. 이게 커지려면 임계전압이니까 커지려면 얘도 커져야 돼. 그럼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온도는 낮고 기압은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 D는 전선의 지름. 전선의 직경은 센티미터로 많이 줍니다. 센티미터. D는 등가 성간거리. 메다를 주죠. 메다. 그러면 당연히 등가 성간거리는 커지는 게 좋은 거고, 전선의 지름은 커지는 게 좋아요, 작아지는 게 좋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도 D가 있고 여기도 스몰 D가 있죠. 둘 다 스몰 D가 있으니까 D가 증가하면 E0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일정합니까? 증가합니다. 이걸 자꾸 일정하거나 아니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있는 D, 즉 R은 로그 안에 있죠. 로그를 계산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D는 얘네들하고 상관없이 곱하기니까 앞에가 얼마가 있던지 간에 D가 커지면 이제로가 증가하겠죠. 커지면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특징이라는 거. 들 해두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거 보시면 아직까지는 어려운 공식이 없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정리한 것 중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도 구하는 거랑 전선의 높이 구하는 거나 실제 길이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선로정수 구하는 건 말로 나와.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지 않고 얘는 그냥 선로정수에서 뭐 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중에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가공에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살짝씩 바꿔서 내는 것 뿐이지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방법 중 잘못된 걸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문자들은 다 커져야죠. 이제로가 커지려면 전선도 세고 날씨도 맑고 그 다음에 전선도 굵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력은 어차피 그리고 또 2차에도 얘네들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실제로 공식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받으실 텐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